이제 10시가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토도마토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아직 고등학생이시고 곧 수능 졸업이지만 공부를 썩 잘하지도 않으며 아직 원하는 전공을 찾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 이민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검색해보고 조사해보니까는 좀 약간 레드오션인 거를 깨달으셨어요. 그냥 일반고 출신이시고, 예, 아무래도 제 블로그가 이제 가족 단위나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주로 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입장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제가 이제 50대가 되니까는 제 관점에서 주로 쓰는 경향이 있고, 물론 저도 20대, 30대, 40대를 거쳤고 10대를 거쳤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글을 쓰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제 관점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올리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분은 부모님께 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고, 뭐 한국 대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다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호주 이민 워홀 1년간 다녀오면서 그러니까 워홀을 1년 다녀오면서 자금을 모으고 그걸 뭐 연장시켜서 호주 기술 이민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예, 맞아요. 뭐 어리석은 짓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승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등이 뭐 거기다가 자금도 사실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호주 이민, 뭐 독일 이민도 사실 뭐 그게 준비가 필요한데, 호주 이민은 독일 이민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있어야지 되고, 그거에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리스크가 좀 더 큰 편이에요. 그건 뭐 사실 블로그에 여러 번 올렸으니까는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독일 이민이 아직은 블루오션이라니 마음이 급해지는데,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20대, 30대 학사, 석사 및 자금 마련을 버티다가 나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20대 초반에 스스로 자립해서 유럽 영주권을 노리는 건 힘들다고 보시나요? 우진님 안녕하세요. 예.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자금이 준비가 되어야지 뭐 독일로 가서도 이민, 뭐 유학, 취업 이런 거를 의미 있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지금 고등학생이라면은 이게 뭐 이미 뭐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세상이 불공평해요. 세상이 불공평한 게, 사실은 부모님이 이 고등학생 분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조금 서둘러서 독일에 입국을 하고 자녀에게 동반 거주 허가만 만 18세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영주권, 시민권은 그냥 독일에 버티면서 학업만 해 나가도 보장이 돼요. 자녀가. 그러니까 18세가 넘어가면서 사실상 이제 동반 거주 허가가 단독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미 이게 영주권이나 마찬가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미성년자일 때 부모와 함께 최초의 독일을 입국한 미성년 자녀들,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특혜 같은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비용을 투자를 하면은, 이 문의해 주신 분은 그냥 독일 영주권 시민권을 그냥 날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해요. 미국 시민권,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 미국 시민권 주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예 뭐 엄마 아빠가 진작에 뭐 어렸을 때가 아니죠.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부터 플랜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커리어를 이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또 미래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는 거, 시민권을 받고 들어가는, 먹고 들어가는 이런 상태, 이게 그 어떤 한 사람의 일생에 큰 차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라도 지금 독일 영주권 시민권을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쉽게 받을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그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녀의 나이가 1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분들은 특히 한번 그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남자,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남자라면은 군대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뭐 넘어가고 하여튼 몇 년간 호주 비자 영주권의 사례를 보니 그 기준이 국가 마음대로 휙휙 변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호주, 캐나다가 특히 유독 이게 심해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이민법이 자주 바뀐다. 그때그때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문호를 약간 넓혔다가 좁혔다가 뭐 까다롭게 했다가 약간 풀어줬다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미국은 어, 꾸준해요. 사실은 법 자체가 뭐 크게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그거를 심사하는 어떤 뭐 트렌드 뭐 이런 거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하고 뭐 옛날에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 거는 분명히 있었기는 해요. 지금 또 바이든 상황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열린 문인 독일 이민도 제가 공부하고 자금을 모을 즈음에는 좁혀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걱정은 아니기는 한데 다행히 최근 추세는 오히려 독일은 이민 문호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무경력, 학력, 무학력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독일어를 빨리 배워서 아우스빌딩 루트를 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금방 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요? 예, 사실은 자금, 학력, 경력 뭐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이라면은 어학연수하고 아우스빌딩 루트를 타는 게 가장 유리하기는 해요. 나이가 젊다면. 근데 금방 영주권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학 최소 1, 2년 해야죠. 아우스빌딩 3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경력을 최소 2, 3년, 3, 4년 그 정도 쌓아야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 7년, 8년 동안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지 영주권까지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고 뭐 특별하게 학력 경력도 없다. 하지만 젊은 나이 하나는 확실하다. 이거밖에는 이게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한 게 돈이 있는 사람은 쉽게 뭐 독일 블루카드든 뭐 영주권이든 날로 먹으면서 날로 먹으면서 본인도 날로 먹고 자녀한테도 날로 물려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돈이 좀 부족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한국에서 치면은 뭐 흙수저 동수저다. 역시 이런 이민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불공평한 출발선 뭐 이런 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요새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한국에서 뭐 유럽에 가면은 뭐 중동 난민들이 바글바글하다. 뭐 바글바글까지는 아니지만 난민들이 들어오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정말 그 난민들이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 이런 데서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육로로 왔든 뭐 비행기를 타고 왔든 뭐 배를 타고 왔든 한 가족이 단체로 저기 중동 지방에서 유럽까지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쓰고 온 사람들이에요.
최소 뭐 2, 3천만 원, 3, 4천만 원, 사실은 5천, 1억까지 쓰고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국경을 넘는 것들이 다 뭐 그 뭐라 그러죠? 뭐 휴먼 트래피커, 뭐 스머글러, 휴먼 스머글러라 그러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지 이게 넘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날로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이제 아프리카도 북아프리카가 아니라 되게 우리가 얘기하는 난민으로 넘어온다는 아프리카는 이제 서브 사하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게 욕이 아니에요. 니그로 인종들의 어떤 아프리카인들 북아프리카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북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은 튀니지 무슨 뭐 알제리 이런 사람들은 니그로 인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스페인 계통의 백인의 후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그리스인의 후손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이집트 사람들이 니그로가 아니에요.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포인트는 사하라 이남에서도 유럽까지 넘어오려면은 비교적 똑똑한 난민, 돈이 있는 난민, 의지가 강한 난민 아니면은 그 사하라 사막을 넘지를 못해요. 그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데 갭이어 가면서 여행을 막 어떤 어드벤처스러운 여행도 하고 뭐 하는데 또 유럽의 젊은이들이 좀 돈 좀 있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젊은이들이 많이 도전하는 게 뭐냐면은 사하라 사막 횡단 뭐 이런 거예요. 사하라 사막 횡단. 그게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한다 이렇게 얘기는 어려운데 뭐 집에 좀 돈이 있어가지고 뭐 돈 뭐 한 1, 2년 자기가 일 같은 걸 안 해도 되는 젊은이들이 무슨 뭐 배낭 하나 메고 뭐 오토바이 하나 타고 무슨 뭐 낡은 중고차 같은 거 뭐 SUV 하나 사가지고 사하라 사막 횡단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 유럽에서도 조금 중산층 이상의 모험심이 강한 뭐 자립심이나 독립심 뭐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가 되지? 사실은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한 돈과 비용과 이런 노력을 가지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나라의 통계를 보던 이민자들이 이거 미국에서도 통계가 나와요. 미국에서도 이민자들의 평균 소득이 그냥 3대 이상 그 나라에서 살던 백인들보다 평균 소득이 높다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 그런 통계까지 있어요. 어떤 통계까지 있냐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이민자 출신이다. 뭐 그런 통계가 있어요. 3분의 1이었나 반이었나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노벨상 수상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이민 1.5세대 혹은 그냥 이민 1세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걸 좀 더 편하게 가는 돈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이민 유학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돈이 없으면은 좀 힘들게 빡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도토마토님 같은 경우에 아니 토도마토님 같은 경우에 부모님한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독일어를 최대한 뭐 워홀 비자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독일에 들어와서 뭐 알바를 하면서 뭐 생활비 벌고 독일어 어학연수하고 독일어 뭐 B2 이상 만들면은 아우스빌딩 도전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어떻게 한국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결혼 이민? 근데 결혼 이민도 결국 가가지고 뭐 일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학력 전공 경력이 뭐 준비가 돼야지 결혼이라도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어학을 준비하는 게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독일어를 공부한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불리하지만 그래도 10대에 시작한 사람과 20대에 독일어 공부 시작한 사람은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지금 한 중후반 정도 됐으니까 뭐 최대한
독일에 일찍 들어와서 독일어 어학연수하고 아우스빌딩 타는 루트 하나 있고, 사실은 조금 부모님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독일어 어학연수 스튜디엔콜렉이라고 일종의 그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어요. 독일 대학교에. 이거를 1년 거친 다음에 독일 대학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또 있어요. 독일에서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듀얼 스튜디움이라고 해가지고 아우스빌딩 비슷한 건데 학사학위를 주는 아우스빌딩인 거거든요. 요런 거 도전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 이제 영주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과 영주권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한테까지도 차례가 돌아오는 것과 뭐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영어가 되면은 1년 호주 워홀로 한국보다 더 마련할 수 있겠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호주에서의 생활비도 써야 되니까. 근데 요즘 분위기는 호주에서 버는 게 그래도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으면 이제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한국의 그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한번 끝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그냥 무작정 나는 호주에서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년, 2년 뭐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독일 그 고등학생, 그 김나지움 졸업한 학생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진학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태국에 뭐 카오산 로드 거쳐가지고 뭐 푸켓 뭐 이런 데 다 돌고 놀고, 뭐 베트남도 가고, 메콩강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고, 뭐 별 난리 다 치다가 호주로 넘어와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1년, 2년 하다가 어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뭐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한 다음에 다시 독일에 들어와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갭 이어라고 그래서 그냥 그게 일종의 정석이에요. 정석. 그리고 뭐 이공계나 간호 쪽으로 가기를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군다나 굳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보다는 바로 독일로 가는 게 나아요. 독일에서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호주를 거쳐서 독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국에서 4년제 공대 학사 졸업 후 취업해서 이민, 이거는 너무 시간과 비용의 낭비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독일에 가서 독일어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 게 유리해요. 또 4년제 간호학과를 한국에서 새로 다니겠다.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그냥 독일 가서 독일어 공부하고 독일 간호사 아우스빌딩 하면은 첫 달부터 월급 받는다고 제가 수도 없이 그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방법이 훨씬 나아요. 간호사 아우스빌딩, 그러니까는 지금 간호사 아우스빌딩도 좋고, 뭐 아우스빌딩인데 이런 이공계 공대 뭐 컴퓨터라든가 IT라든가 뭐 전기 전자 이런 쪽 아우스빌딩을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학사 석사 올라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 20살부터 알바하면서 어학 독학해서 방통대 다니고 자금 모으고 어학을 독학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난이도나 그냥 독일에 와가지고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하면서 독일어 공부하고 아우스빌딩 도전해보는 거나, 요 나이라면 20살 19 뭐 요 나이라면은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독일에서는 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초기 자금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정도 자금을 한국에서 준비해야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뭐 알바하고 독일어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걸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뭐 부모님한테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만 뭐 1, 2천, 2, 3천이라도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은 최대한 독일로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금 더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봐드리면은, 이런 메모장은 너무 작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독일로 생각을 했으면은 독일어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한국 내에서 기초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되게 최소 A1에서 이왕이면은 A2,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해서 B1까지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B1까지 막 억지로 한국에서 꼭 만들고 나가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고, 한 A2 정도까지
뭐 A2에서 B1 정도까지는 한국에서 준비하고 B1 그 다음에 독일 현지에서 집중 어학연수를 해야 돼요. 요게 B1에서 B2까지 만들면은 아우스빌딩 도전할 수가 있어요. 뭐 간호사, IT, 전기, 전자 등등 아우스빌딩 도전 충분히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독일어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는 한 1년, 2년 이내에 B2 C1까지도 만들어졌다. 사실은 19, 20살이면은 이게 가능해요. B2 C1까지. 요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시작한 사람들은 이 점수를 만들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저처럼 막 나이 많거나 뭐 한 40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이걸 1, 2년 만에 B2 C1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30대 초반에도 C1 만들어서 의대 간 사람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설명드렸는데 독일에서 그러니까 30대 초반에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만드는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제가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경우에는 머리가 조금 더 잘 돌아가잖아요. 한창 잘 돌아갈 때니까는 어학연수 그러니까 한 요 정도를 미리 한국에서 미리 만들었었던 사람들이 독일 현지에서 1년, 뭐 1년 반, 뭐 많으면 2년 하면은 C1, B2 이상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은 아우스빌딩은 물론 아우스빌딩 받고 현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이렇게 순서가 되면 안 되겠다. 요 정도만 만들고도 이 상태에서 스튜디엔 콜렉을 또 갈 수가 있어요. 대학교에 스튜디엔 콜렉이라는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어요.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치면은 믿기지 않지만 의대, 치대, 약대도 갈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담은 못 하는데 뭐 기타 이공계, 상경계 선착순이에요. 이거 스튜디엔 콜렉을 거치면은 믿기지 않지만 그래요. 왜냐면 이제 요거 스튜디엔 콜렉을 거치면서 사실은 B2 C1 과정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원만 다녀서 B2 C1이 된다라는 조금 말이 안 맞아요. 되게 이런 스튜디엔 콜렉을 거쳐서 B2 C1 레벨에 도달하게 돼요. 콜렉 과정 혹은 대학 부설 어학원 거쳐서 B2 C1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자금 상황이나 또 공부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어학 공부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되게 여자분들이 어학을 더 빨리 잘 배우는 경향이 있고 원래 남자는 어학적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대신에 뭐 수리적인 능력이 통상 여자보다 많다.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실제 목격을 뭐 제가 50년 동안 살면서 목격한 바로는 뭐 비슷한 현상들이 자주 목격이 된다는 거죠. 아우스빌딩은 1년 차부터 월급을 받아요. 이거 월급이 많이 주는 데는 적게 주는 데는 뭐 한 800유로 월 800유로인데 많이 주는 데는 뭐 한 100유로 이상 주기도 해요. 대학으로 갈 경우 여기서 또 듀얼이라는 게 있어요. 듀얼 스튜디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산학연계 과정, 대학 과정이 있고 그냥 일반 대학 과정 또 대학 과정도 뭐 우니베르시타트냐 뭐 파혹슐레냐 뭐 달라지는데 그거는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이 경우에도 월급을 받아요. 듀얼 스튜디움도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1100유로, 1200유로 이 정도로 시작을 해요. 오히려. 이거는 학사 학위를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기본 프레임워크이에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학생이 젊은 사람이
독일 유학을 통해서 취업 및 이민에 도전해보겠다 했을 때에 거쳐야 되는 기본 경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뭐 캡처해가지고 뭐 활용을 해보시든지 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도마토님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